안녕하세요, 미오미오입니다. 히라가나도 모르는데 일본어로 말할 수 있을까?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심지어 히라가나, 가타카나 아는데도 일본인들 앞에 서면은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단 2달 만에 저는 일본 편의점을 가서 오니기리와 도코니 아리마스까? 라는 말을 할 수 있었고, 아주 조금이었지만 직원분이 하신 일본어를 조금은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해요. 히라가나, 가타카나 몰라도 2달 안에 일본분과 짧은 대화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어를 공부를 시작하면은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리고 문법책을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1달, 2달, 3달 공부를 해도 일본 분들 앞에서 일본어를 꺼내듣지를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한단 말이죠. 이유는 간단해요. 말하지 않는 공부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면은 절대 제 입 밖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2개월 로드맵은 다릅니다. 언어 연구에 따르면 약 300문장에서 400문장 정도만 입에 붙이면 기초 회화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2개월의 로드맵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영주차에는 히라가나는 한 80% 정도, 그리고 가타카나는 50% 정도만 외워줘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외우지 않아도 정말 괜찮아요. 그 다음 1주차, 2주차에서는 인사, 숫자, 자기소개 같은 약간 생존 문장을 50개만 연습하세요. 또한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자, 3주차, 4주차에서는 나만의 문장 노트를 만들 건데요. 번역기나 AI 같은 거를 좀 사용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꼭 적어 놓습니다. 타이핑이 아니라 필기로 꼭 적어두고요. 쓰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큰 목소리로 한 5번만 연습합니다. 저는 씹히지 않을 정도로 좀 연습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기 어려우시면은 최소한 5번은 꼭 소리 내서 연습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암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저는 그래서 암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거의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씹히지 않을 정도로 연습하면서 조금 익혀 나가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연습하고 훈련을 합니다. 5주차에서 6주차에는 드라마나 애니, 영화도 좋고요. 각자 좋아하는 그 일본 컨텐츠 있잖아요. 예능도 좋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쉐도잉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원래 예능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예능에서 웃긴 말들을 되게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너무 좋았지만 결국에는 좀 공부 좀 해볼까 생각하면은 그 애니메이션인데 가족 일상물 있잖아요. 아따신치나 치비마루코짱, 신짱 같은 거 있죠.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일상물에는 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말투까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좀 대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공부하면서. 그래서 일본 가면은 할아버지들 말씀하시는 게 살짝 조금 어렵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그 애니를 보면서 어느 정도 조금은 익숙해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아버지들, 아저씨분들이 되게 이렇게 이렇게 웅얼웅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7주차, 8주차에서는 언어 교환 앱을 이용해서 일본 분들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고요. 한 10분 정도 전화를 할 때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제 앞에는 노트와 펜 꼭 필요합니다. 전화를 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인데 말이 안 나올 경우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그거를 막 적어요. 일본인 친구가 이제 얘기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어. 그때도 전화하면서 사실 그때는 막 히라가나로도 막 못 써요. 들리는 대로 한국어로 막 적습니다. 전화 끊으면은 이게 무슨 글씨지?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막 완전 개발세발로 써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지 할 수 있지만 보다 보면은 전화 내용이 은근히 우리가 긴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무슨 말을 했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기억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화를 끊고 나서 네이버 사전으로 찾아보면서 요즘에는 AI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뭐 GPT 같은 거를 써가지고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시 한번 적어보고 그 친구한테 들었는데 좀 못 알아듣던 거는 100% 완벽하진 않아도 좀 AI에 뭐 그걸 빌리거나 아니면 사전 같은 거를 찾아가지고 가지고 가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일본어 정말 못했을 때 혼자서 일본 여행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또 마치 제가 그 나만의 그 문장 노트에서 미츠키 때모이 데스까 이게 적어놓은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거 또 찾아가지고 또 곤란했을 때 길을 잃었을 때 또 그걸로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완벽한 문법보다는 서툴러도 쓸 수 있는 그런 일본어가 더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실전 경험인데요. JLPT 높은 급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일본 가서 일본 분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것도 정말 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말을 4-5가지로 다양하게 쓰이고요. 속도도 정말 빨라가지고 今年のですね、夏休みは毎年恒例ではないですけれども、毎年 YouTube でも友達となんか旅行に行ってあげあげ修学旅行みたいな感じでお届けしてきたんですけど 교재나 뭐 시험, 그 JLPT 뭐 이런 걸로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테라스 하우스 같은 예능을 좀 추천드리거든요. 테라스 하우스에는 인사법, 말투, 억양, 감정 표현까지 실제 일본인들이 쓰는 표현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정리하자면 단기간으로 일본어를 해야 한다면 히라가나, 가타카나 100%다 몰라도 괜찮고요. 문법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딱 2달만 내가 표현하고 싶은 문장을 300개 정도 익히시면 일본 분들과 대화할 수 있어요. 저도 일본어를 그렇게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닌데 지금은 일상 대화도 가능하고 가르치고 있는 입장으로 학생분들한테도 추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정 댓글에 문장 노트 템플릿이랑 2개월 체크리스트 남겨드릴게요. 오늘부터 나만의 문장 노트 5개씩만 적어보세요. 그게 저희가 일본 분들이랑 같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어를 배우면서 일본어랑 더 가깝게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배운 표현을 바로 써먹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세요. 맞다네.